오늘 모시게 된 분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신 만화가 이종범 님이시고요. 현재는 청강대 교수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계시고요. 네. 또 혹자는 예전에 더 지니어스라는 약간 게임성 프로, 탈락자죠. 탈락자, 탈락자 중에 한 명, 가장 유명한 탈락자 중에 한 명으로 출연을 하셔서 얼굴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또 여러 방송 매체 말하는 대로 같은 데 나와서 컨설팅 혹은 멘토링을 해주시는 모습을 많이 뵀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범 작가님을 한 10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알아왔는데, 그가 걸어온 길들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나 이제 재테크 혹은 커리어에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듣고자 귀한, 아주 멀리서 모셔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천영록 대표하고는 올해로 17년째입니다. 17년째 온갖 분야에 대해서 되게 깊은 얘기를 나눠온 친구고요. 사실은 재테크, 경제, 돈, 이 맥락에서는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하고 비교해도 제가 정말 아는 게 없고 멍청이 역할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드릴 수 있을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끌어주세요. 제가 이종범 작가님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기회 혹은 장기적인 기회들까지도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었다. 항상 집중되어 있었다. 어떤 기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본인의 유무형의 자산의 총액을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그걸 가기 위해서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해서 그 설계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왜 인상이 깊고 이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 간의 충돌이 발생하죠. 충돌이 발생해요. 맞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하루만 사는 사람이라면 사실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면서 살아갈 텐데 당장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틀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잡혀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내릴 거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쵸? 맞네요. 그렇죠. 1년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이 있고 결정들이 있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류의 최적 결정들이 이뤄지게 될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시계의 문제인 거죠. 얼마나 멀리까지 보고 있고 몇 년 후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가느냐. 그래서 솔직히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1년을 볼 거면 대기업을 왜 가겠어요, 그죠? 편의점 알바하는 게 최고죠. 놀아야 되니까. 그죠? 아니, 대학생이라면 2년 3년 후를 준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면 그렇죠. 당장 눈앞에서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결정은 단기 알바예요, 그죠? 맞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투자해야 되고 총액 전체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10년의 총액이냐, 20년의 총액이냐, 30년의 총액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든 공식들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주제여서 또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종범 작가님을 모시게 됐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런 구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교를 들어갈 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들어가서 왜 그 학교를 들어갔냐고 물어보니 오로지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대학교를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친구는 얼마나 미래를 보고 많은 것을 설계하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저 같으면 당장 학교를 실제로 그러려고 했었고요. 학교를 때려치고 하고 싶은 일을 당장 뛰어들어야 된다. 래퍼요? 예. 한 달이든 세 달이든. 다 아시나요?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힙합맨이었다는 걸 사실 다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모르시겠죠. 예. 민머리를 두 건으로. 예. 래퍼였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훨씬 다릅니다. 저희 어떤 분이 별명으로 돈또 고른 성시경 같은 목소리가. 근데 진짜 목소리는 그렇네요. 어쨌든 그런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먼 미래를 보고 체계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 가는 모습. 특히 제가 알기로는 가정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졌던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냉정함을 잃지 않고 먼 미래를 잃었습니다. 항상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셨다고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려고 왔어요. 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일단은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만화가가 되기로 했던 시점부터 약간 쭉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3년째 만화를 휴지하고 있으면 모두에게서 잊혀지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네요. 제가 이 만화가라는 직업을 처음 제 인생에서 이렇게 보게 된 것은 8살 때이기 때문에 되게 일찍이에요. 미리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 것이, 저는 제가 선택했던 이 선택들의 총합
이것들을 일종의 모범 답안이나 참고서처럼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주 많은 부분 운에 의해서 제가 네. 도움받았던 것도 많았기 때문에 네. 저의 경우를 그냥 좌판 깔듯이 이렇게 펼쳐놓으면 네. 지나가는 사람이 참고가 될 만한 거 그냥 집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얘기를 드리자면 네. 8살 때에 처음 만화가를 꿈꿨던 계기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존감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사회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네. 단적인 예가 우리 연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 세대라는 그 세대는 칭찬을 굉장히 박합니다. 네. 지금 젊은 부모들은 어떤 아이의 멘탈, 마음, 자존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윗세대의 경우에는 삶의 목적이 투쟁이었고 네.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 생존을 위해 싸워온 사람들을 부모로 갖고 있게 되면 네. 칭찬, 사사로운 칭찬을 굉장히 목말라 하게 됩니다. 네. 받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나는 정말 누군가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누구나 조금씩 갖게 되는데 네. 그때 공교롭게도 처음으로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칭찬을 받았던 게 만화를 그렸을 때였기 때문이에요. 예. 8살 때 그냥 만화를 따라 그렸는데 서로 나한테 달라고 막 이렇게 오면 예. 당연히 8살, 9살 그 어린애의 네. 입장에서는 인생을 거기에 투신하기로 마음먹게 되거든요. 네. 그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중학생, 고등학생이 가면서 계속 만화를 그리다 보면 네. 점점 더 걸작을 보게 되고 네. 점점 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게 어떤 건지 그 정체를 좀 이해하게 되거든요. 예. 처음에는 칭찬받고 싶어서 했지만 어떤 악플을 받게 되는 순간 만화를 그리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얘가 말하는 대로에서도 얘기했던 되게 중요한 예. 동기에 대한 어떤 얘기인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만화가라는 직업을 내가 왜 하고 싶은가 그 이유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갔던 네. 과정이 일단 있어요. 네. 갱신할 때마다 만화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요. 예. 그 동기가 구체화될수록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힘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통기한도 점점 길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네. 어떤 유통기한은 금방 끝나거든요.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끝나버리게 되면 돈이 조금 벌려서 당장 배고픔이 사라지면 유통기한이 끝난 동기가 되죠. 예. 하지만 구체적인 동기가 예. 생기면 생길수록 예. 점점 길게 그걸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예. 고등학교쯤 됐을 때는 이미 만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저의 어떤 목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변에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말고 좀 그 다음 단계로 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네. 명작들이 있잖아요. 네. 걸작들이 있고 네. 마찬가지로 저도 예컨대 네. 예컨대 어떤 걸작이 있었죠? 예컨대 기생수라거나 네. 아니면- 기생수처럼 살고 싶다라는. 아니죠. 기생수를 네. 기생수를 정말로 감동하면서 보게 되면 네. 완전히 다른 존재의 사람들끼리 같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믿게 돼요. 네. 슬램덩크라거나 예. 인생에 되게 단호한 결의를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게 네.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죽는 기간이 네. 뭐 100년이라고 칠게요. 예. 너무 욕심이 많나? 100년이라고 치겠습니다. 내 삶의 기간의 이전과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이 세상에 벌어지지 않는다면 나라는 사람을 이 세계에 싹 드러내도 아하.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하잖아요. 나 왜 태어났나? 네. 그게 되게 오그라드는 사춘기의 고민 같지만 조금 드라이하게 바라보다 보면 네.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있어도 없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라면 말 그대로 그냥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에 되게 집착적으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자손이라면 네. 저에게는 걸작, 명작, 좋은 작품 내가 슬램덩크 보고 인생을 바꿨다면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작품을 그렸는데 그 작품이 지구 반대편의 어떤 현생 인류에게 네. 어떤 사람한테 그렇죠. 어떤 영구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작품이 그쵸. 돼준다면 그러면 약간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 일단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이유가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 좀 더 냉철하게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왔던 중요한 고민이 대학교 전공이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는데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네. 저는 되게 겁이 많기 때문에 네. 작가가 되지 못했을 때에도 의미가 있을 만한 네. 전공은 뭘까? 이미 여기서 드러나지만 저는 매우 겁이 많아서 뭐 아니면 도라거나 배수의 진 같은 건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네. 언제나 예. 재활용 가능한 수단을 추구하고요. 재활용 가능한 수단. 그게 저에게는 인문학이었어요. 네. 문학, 철학, 사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이런 것들. 네. 그 중에서 하나 고르게 된 것이 심리학일 뿐이죠. 그러면 그 되게 어린 나이에 자기의 꿈이 되게 생생하게
보인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운이죠, 운 이건. 그런 사람도 흔치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운명처럼 점지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능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요. 환경, 그러니까 세상과의 인터액션을 통해서 본인 안에서 인간만이 낼 수 있는 선택들이 연속이 어떤 결의를 만들어낸 거죠, 그죠? 강백호처럼. 자꾸 딴 얘기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재능 부정론자라고도 불리거든요. 예, 타고난 결정론을 네. 믿지 않는 네. 주의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만화를 아주 멀리 동안 아예 안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살았던 기간도 예. 있고 예, 저는 약간 저 같은 케이스를 좋게 얘기하는 것이 무서워요. 음, 어렸을 때 가진 꿈을 결국 이뤄냈다라는 포장을 되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하고 싶은 건 결국 변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계획이 인생에 들어와도 네. 자기를 속이면서 안 보려고 하게 되는 그렇죠. 부작용이 생깁니다. 맞아요, 맞아요, 꿈을 빨리 찾으면 맞아요. 마치 래퍼의 꿈을 꿨던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 같은 케이스가 되게 위험천만한 예시라고 일단 믿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무튼. 꿈을 어느 정도 목표를 결정한 단계에서 네네. 그걸 결정하기도 쉽지 않지만요, 그죠? 저는 세상에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적 있잖아요. 1시간 동안 1시간 내내 슬픈 상황인데 내가 슬프지 않다고 생각해보기로 할까? 그래서 기쁘자 했는데 1초 만에 기뻐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 의지로 1, 2초의 선택만 해도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결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은 좀 더 과장하는 편이지만 내가 21살 어느 날 혼자서 커피를 마시는데 주머니에는 $21가 남아있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다. 네. 그런데 그때 결심을 내렸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그 후부터는 히스토리다. 역사다.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스토리텔러로서 그런 거 참 좋아하는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좋아하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계기가 인생을 다 바꾼 것처럼. 근데 저는 숱한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그 계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선택의 문제였다. 네. 본인이 그날 선택할까 말까를 하다가 해보기로 하자라고 그냥 내려놓고 가기로 한 것. 그 한 번이 저는 20년 간다고 생각 안 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동기가 계속 갱신되면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기에 더 메이크센스하게 더 말이 되는 방향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성숙되어야 되긴 하지만 그 최초의 결의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환경상 거의 변할 가능성이 없었던 운명이라는 틀을 인간이 선택을 내릴 때 큰 틀에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갈 수 있는 수만 가지 길이 전체 한 그룹 전체가 변해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분명히 인생에 그런 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의지로 물꼬를 바꾼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있는데 그런 눈빛을 갖고 있다. 있나요? 있는 것 같다. 네네. 있었던 것 같다. 늘. 그래서 어쨌든 만화가로 계기를 내렸고 그게 운명에 의해서건 재능에 의해서건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모종의 선택에 의해서건 내려둔 상황에서 하지만 현실이란 거대한 장벽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네네. 그 후로 100번, 200번 다가오겠지만 그렇죠. 거대한 덩거리들이 와서 다가왔을 때 그때부터는 그걸 극복하기 위한 어떤 선택이나 어떤 구조화를 만들었나요?